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야기 쿰뉴스입니다. 네, 저는 사무국 사업팀 여순이고요. 화요일 첫 방송에서 댓글로 응원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댓글로 보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날 티셔츠 사진을 한소리님이 올린 거는 아주 큰 사진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화할장님도 티셔츠 사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하다는 인사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신청곡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 방송 시간에 신청곡 위주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총 16분이 임원 후보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시 20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조합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하였고 아마 지금쯤이면 관련 서류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지역 협의회 모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금요일 7시에 전남 동부지역 공개방송 평가회와 정모가 있고요. 8월 말 지금 다음 주 토요일이죠. 아시다시피 8월 29일 1시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22일 날 광주지역협의회 창립총회와 공론라디오 공개방송이 있고요. 세계광역 엑스포 주재관 2층 빅아트홀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저께 안내해드린 것처럼 8시 반, 토요일 8시 반에 합정동 사무실 앞 옆에 있는 GS25에서 8시 반에 광주 가는 버스가 출발하니까요. 서울에 계시거나 같이 가실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안산지역협의회에서도 정기 모임이 있고요. 중앙동 고래밥상에서 있다라고 하네요. 고래밥상이면은 왠지 푸짐하게 나오는 정기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또한 8월 23일 일요일 날도 두 군데에서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지역협의회, 이거는 한번 안내해드렸던 오전 10시에 대둔산 숙성나라에서 있고요. 충북지역협의회에서도 8월 23일 일요일 10시에 삼청포크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족구대회랑 야외 고기 파티가 있어서 충청지역 전체 조합원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족구라고 하면은 남성 조합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피구를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도망을 잘 못 가는 관계로 가장 먼저 이렇게 선 아웃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몸치죠. 그리고 조금 일정이 남은 정기 모임이긴 한데요. 8월 30일 일요일 12시에 할미소라는 데에서 경기 남동부 광주 지회 8월 정기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말 아직 덥기는 한데 여름 물놀이 겸 태촌 계곡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합니다. 시원한 정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회비라든가 신청 방법들은 조합 홈페이지 또 발음이 꼬였네요. 지역 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에 일정이랑 신청 방법, 회비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바쁘시더라도 사이트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지 않고요. 아마 카페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카페에서 전시가 거의 매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변하는 국민카페 온에어의 인테리어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전숙 조합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네, 맞아요. 정숙입니다. 저는 도서출판 아현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아이들 유아책, 그림책 올해 만들었고, 이제 최근에는 어린이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책, 자기계발서, 에세이 이런 것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처음에 아현 이렇게 편집자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성함을 항상 편집자님 하다가 지금 성함을 이렇게 부르려니까 예, 익숙하지 않은데, 아현이면은 그 지역 이름이 아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현, 전철역에 있는 아현과 가까우신가요? 네, 굉장히 사적인 근거로 해서 지어진 이름이긴 한데요. 처음에 많이 반대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하자면 저희 사장님이 그 유년기를 보냈던 시절이 그 아현동에서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키즈킹덤이라는 그 이름을 줄여서 키즈돔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입체북을 소개하는 네. 그런 수입 위주로 하는 회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자체 개발 국내에서를 만들면서 이름을 바꿀 때 사장님이 그러니까 어린이 책을 하다 보니까 유아기 책을 하다 보니까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현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간에 카페에 있었던 행사를 생각하면 네네. 키즈돔이 아닌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키즈돔이면은 네,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면 아시겠지만 좀 거리 있는 그렇죠. 정치들이 좀 있었고요. 네, 맞죠. 그러면 저희 국민카페 운영은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따뜻한 그림백과라는 시리즈물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그 외국에 가서 저희가 책을 입체북을 주로 선정을 해서 국내에 소개하는 공동제작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가면서 저희 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개발한 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외국 책을 소개하는 수입사 뭐 이런 느낌을 늘 가지고 제가 뭐 출판사를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도 없이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게 또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고 말고 이런 거를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나의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의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아예 그 수입을 접고, 자체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림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게 개인 작가한테 그냥 그림을 줘서, 뭐 원고를 누군가가 써서 작가한테 줘서 이렇게 진행되는 다른 책들하고 달리 편집장인 저와 또 타이틀을 기획하는 친구들과 디자이너와 그림 작가가 함께 모여서 공동 작업으로 이게 진행이 돼요. 그림 네. 백과이다 보니까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게 정보성으로도 좋고 뭐 이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서 항상 카페에서 저희가 파주에서 지금 있다 보니까 작가들이 일부러 회사까지 와서 회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멀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홍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카페를 다녔습니다. 예, 다니다 보니까 문을 닫기도 하고 뭐 빨리 문을 또 닫는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전전을 했어요. 하다 보면 옆에서 너무 떠들어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1인 출판을 하고 계신 원하나라는 팀장님이 저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국민 TV의 그 조아라 기자님하고 친구여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여기서 영화도 상영하고 모임 같은 걸 하는 거를 이렇게 가끔씩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너무 재밌겠다. 나 그런 데 좀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다음에 가자고 하시면서 네. 저를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조아라 기자님과 인사를 하면서 카페를 딱 봤는데 공간은 엄청 넓고 좋은데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길래 진짜 너무 좋다. 여기에 그 그림 같은 거 걸면 되게 좋겠다. 가난하고 좀 다들 요새 뭐 출판도 안 좋고 하니까 기회가 없는 화가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얘기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작년 몇 작년 월? 5월이죠. 4월에 얘기가 돼갖고 5월부터 예. 시작을 한 거죠. 어머, 5월이면 네, 저도 5월 중순에 그러신가요? 카페에서 같이 시작을 하셨군요. 네, 인연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왔을 때 기억은 네. 그 이장희 작가님. 이장미 이장미 작가님. 예. 예.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림 에세이를 순간 울컥이라는 그림 에세이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쓰는 거를 직접 하셨는데 10년 가까이 이제 본인이 일기처럼 그림 일기를 썼던 거를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면서 완전 빠져들어서 10년치의 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원화전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 카페에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카페에서 정말 제가 누구를 여기에 소개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한테 그냥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나한테 무슨 이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맡겨주시네 이러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인맥과 또 인맥이 없으면 건너라도 해서 다양하게 전시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어린이 책을 했으면 그다음에 성인 책을 하고 이번에는 뭐 캘리를 하고 이번에는 유기견을 하고 어떤 건 드로잉을 하고 어떤 건 유화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함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작가들을 섭외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시냐 뭐 그쪽하고 관계가 있냐 조합원인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맡겨주셔서 제가 코디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자랑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캘리가 뭐예요?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손글씨 쓰는 거를 캘리그라피, 그림처럼 글자를 하는 것을 캘리그라피라고 하거든요. 아무나 배울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워낙 악필이라서. 많이들 배우시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진짜 악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요즘에도 특히나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지만 거의 자판으로 이루어지시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못 쓰는 글씨가 더 엉망이 돼서 그러면 저번에는 제가 캘리 전시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주 잘하는 캘리 작가분들 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추진해봐야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공개 방송이 있듯이 이렇게 시범으로 참여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거라도 그런 전시를 하면서 그분들하고의 시간을 작가와의 만남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최근에는 제가 메모를 하나 스스로 써놓고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너무 심각하죠? 진짜 다양한 전시가 있었네요. 네, 다양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뭐, 유화도 했었고요. 그 디지털 프린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그림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는 또 부채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가들을 섭외하고 제가 이쪽에서 전시 가능한지 여쭤봤을 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됐을 때 일정 금액의 이제 기부금을 좀 내주시면 그걸로 카페에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가들이 다 자비 털어서 사실은 뭐 인사동이니 이런 데서 다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공간이 워낙 또 여기는 넓고요. 그리고 일정 그 전시회는 일부러 전시를 하러 꼭 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런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드나들면서 우연히 이렇게 보시고 이걸 이렇게 보게 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없고 누군가를 꼭 초대해서 막 계속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전시 기간도 이제 편의에 의해서 사실은 중간에 막 이렇게 하면 서로 헷갈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시를 바꿔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림을 본다든가 뭐를 보러 갈 때는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카페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같은 건물에 계신 분들도 식사 끝나시고 커피 한 잔 하러 오셨다가 혹은 근무 시간 도중에 잠깐씩 피곤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이제 내려와서 커피를 드시다가도 이렇게 한 잔 손에 들고 그림을 보세요. 네네네. 이제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그림이랑 옆에 이제 원화 이렇게 들어가시니까는 책에 있는 그 글귀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같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약간은 벗어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과 함께 글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다 이러면은 뭐 이게 완전히 영업적으로 되기도 그렇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녹음 부스도 있고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특정 시간대에 모이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님도 오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 TV를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뭐 뉴스다 어떤 시사다 이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부드럽게 그런 전시회에 있는 뭐 그림이라든가 다른 소품들이 이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도 좀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국민 카페에서 전시를 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섭외를 할 때, 대부분 모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TV 아냐? 그러면 국민TV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TV에서 하는 국민 카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번도 이런 공간에 와보신지 아는 분들 대부분 많고, 거기에 초대되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카페 자체가 허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과 늘 모이고 만나고 하다 보면 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고 다 생각이 같은 것 같지만 밖에만 나가봐도 그분들하고 너무나 다른 벽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포기하게 되고 뭔가 내 얘기를 자꾸 그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카페라는 공간에서는 입으로 음식은 들어가고 차를 마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되면서 굉장히 마음을 오픈해주는 그런 소통을 하기 전 그 준비 단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주 모이게 되고 초대하게 되고 여기서 또 어떤 쇼 같은 것도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넓고 좋은 곳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셨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국민 TV가 지향하는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일부러 자리를 딱 만들어서 만나자 뭐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너무 목적 의식적인 거 그렇죠. 그러면 의도적인 어떤 접근이 되고 그거가 자체가 그냥 피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 텐데 그런 거 없이 차 한잔 해야 하고 와서 어떤 그림도 감상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냥 옆에 계신 분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들지 않았던 어떤 동지의식 같은 것도 들면서 함께하는 거, 나와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 혹 다르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픈마인드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국민카페가 되지 않는가.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을 했던 일인데 저는 그림을 좋아하고 작가들을 어떻게 하면 또 도와주고 저도 그런 그림을 계속 또 원화로 감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주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을 한 일인데 카페에서 워낙 또 잘 지원을 해주셨고 또 제가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구나를 깨달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좋은 그림 보게 되는 저도 역시 반갑고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하는지 조금 오긴 했죠. 예, 오는 길에는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여기 국민카페 근처에는 비가 별로 많이는 안 오네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던 거예요? 파주에서요. 예. 그럼 집이 파주시고 네, 회사에서 오신 회사도 거구나. 파주, 집도 파주입니다. 회사랑 집은 가까워야 돼요. 네, 5분 거리. 네. 저도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한 30분 정도를 지하철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는 역이 이제 뚝섬에서 오게 되는데 이제 가끔은 앉아서 오는 타이밍이 딱 있습니다. 앉아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갑자기 지금 라디오 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찾아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막 열심히 서치를 하죠.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참 잘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카페에서 전시됐던 그 작가님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그림도 있었고 그 프로방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형태도 있고 있었는데 섭외하시거나 이러셨을 때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뭐 작가분들 좀 있으셨나요? 예, 뭐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늘 저희가 뭐 그림책을 한다고 해서 그림책 작가들,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게 해볼까 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골목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블로그를 자주 들었는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또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최종규 선생님 아주 지방 저 밑에 전남 쪽에 가서 계신데 그분을 또 섭외를 해서 막
호수공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작품도 그 판자에다 붙이셔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작품 전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아이들이 또 같이 얘기하는 동안 자연 속에서 크는 아이들인데 굉장히 친하게 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시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시를 이쪽에서 하시면 어떻겠냐고 사진 작가분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정치 성향이 워낙 다르신 분이어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지금도 공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한번 거기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그럼 한번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판단을 하시겠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오셨더라고요. 왔다 가셨대요. 그러더니 거기는 아주 그 데모나 하거나 막 현실에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나는 거기서 전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그런 분도 있었고, 또 그런 반면, 뭐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가,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을 받아들이게 되신 분들도 있었고, 이런 공간 자체가 우리의 그, 많은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또 우리의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어떤 시작이 되는 역할들을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좋았던 때가 많았고요. 프로방스전 같은 경우에 또 향초로 카페 안을 굉장히 향기롭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저와 좀 잘 알고 지내는 김성신 출판평론가 분께서 또 CBS에 계신 신지혜 아나운서와 아주 절친이신데, 그분 신지혜 아나운서가 그림도 그리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해서 그분이 또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알고 계신 그분들이 또 다양한 향초도 만드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다양한 작업들, 편집 작업도 하시고 작가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엮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이 해온 인생의 일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국민 카페가 그런 것에 어떤 허브 역할도 하고 하여튼 근거지가 된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경험입니다. 예. 네, 저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에 관련된 분들만 만나게 되고, 그렇죠. 다양성이 직업에서가 아니면은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 저 역시도 카페에서 한 1년 있는 동안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텍스트로 봤던 사건이나 이런 분들이 카페에서 북콘스트나 혹은 이제 방송 혹은 이제 모임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사로 봤던 글 한 줄이 아니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는 장소고, 또 사람들이 힘들고 했을 때 같이 얘기 나누고 어떤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보고 또 그렇게 크게 도움드린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더 오히려 송구스러울 정도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공간이 국민카페 온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앞으로도 어떤 전시가 있을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 그리고 부채 처음에는 놀랐어요. 다양한성인데 여름이라서 부채를 하셨던 건지. 지금 작가분은 어느 분이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모가트의 오진목 작가님이신데요. 예, 여름이라서 부채전을 했어요. 그분이 여름에 부채전을 하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도 전시하시고 이쪽으로 옮겨 오셔서 이제 전시하고 계시고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작가분들께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카페가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시고, 또 앉아 있다 보면은 조합원 분들께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보내주시는 경우 맞아요. 함께 다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저희 책 원화전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막 케이크도 만들어 오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채전에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글귀가 글귀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마음에 남게 되는 네, 그런 공간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래서 정말 함께 해주신 요 정숙 조합원님께 이게 좀 힘드네요.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하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정정숙 조합원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항상 너무 바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화나 이렇게 작가 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항상 회의를 하고 뭔가 준비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옆에서 보는, 그러니까 일하는 거가 일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행복했던, 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제 6층에는 사무국과 라디오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가 있고요. 9층에는 TV, 뉴스K가 방송되는 제작국, 그러니까 뉴미디어 팀국하고 제작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페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책으로 이야기하는 꿈민 카페에서는 만남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잠깐 보니까 방송 후기에 신청곡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 모아서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고침을 하니까 바로 하루 돌고래님이 올리신 글이 눈에 보이네요. 세상을 향해 변화하라 하지만 나 자신의 변화 없이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국민카페,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은 제 스스로의 알을 깨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자극자가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방송을 해서 쿰뉴스라는 코너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미디어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선곡한 곡은 I'm Yours.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